안녕하세요. 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네. 가지고 또 한번 와봤어요.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또 양반장 가르쳐주려고 네. 김반장입니다. 네, 저는 양반장입니다. 사업장에 대해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면 뭐 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알면 되지 뭐. 중요한 것만 이렇게 요약해서 아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결과적으로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다. 네. 그런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뭔지는 알아요? 아니요. 표준이 아하. 뭔지 잘. 표준도 뭔지 모르겠고 네, 장애인 그냥 사업장이 뭔지도 일반적인 모르겠고 사업장인. 일단은 뭔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표준사업장에서 네. 라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네. 그럼 다음 거를 이제 보고 일단 장애인 직업생활 시설 자체를 이제 좀 알아야 될 테니까 네. 그거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뭔지 알겠어요? 이런 직업 적응 훈련, 보호 작업장, 근로 사업장, 표준 사업장 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딘 다 똑같이 커피숍을 하는데 네. 법인체를 나중에 보면 법인도 다르다고 하고 네. 비영리는 또 뭐고 사회복지법인은 뭐고 네. 사회적 기업은 뭐고 네. 협동조합은 뭐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가 뭐고 많아요. 네.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막 늘어나는데 네. 사실은 그냥 별로 관심 없지 그거는. 네. 가서 그냥 일할 공간 있으면 얼마 주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일 하냐. 어떤 일 하냐가 더 중요하고 가고 네. 싶은 데냐가 더 중요하고. 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사진에 인가공 하는 뭐 그런 곳이잖아요 이쪽은. 네. 조그만 소규모 시설들이 많고 네. 뭘 조립한다든가 아니면 임가공을 한다든가 단순 포장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카페.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아무래도 카페는 좀 이렇게 폼도 나잖아 좀 이게. 네. 작업복을 입어도 오른쪽이 좀 더 폼이 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같으니까 좀 인기가 높은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 돼요.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보호 작업장, 그다음에 근로 사업장, 표준 사업장 이렇게 이제 크게는 한 4가지 정도가 있고 네. 보호 작업장이나 근로 사업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에 이 3가지를 이 구분하는 기준은 뭐로 보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원 숫자. 네. 정원 숫자를 좀 보면 그 기준을 보면 돼요. 네. 정원 숫자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10명 있는 정원이고 네. 10명이 일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뭐 30명이 일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뭐 100명이 일할 수 있는 곳이고 네. 규모가 다르겠죠.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시설 규모도 다르겠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수. 그래서 이제 140제곱미터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곱미터 옛날 사람이 돼갖고 평수를 기억을 하니까. 네. 자, 보호작업장은 통상 보면은 한 27평 이렇게 되는 거. 30평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은 30평 정도가 되면 보호작업장이다. 평수만 넓고 장애인은 별로 없어도. 평수만 넓고 한 안에 되는 5명만 일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보호작업장이 되겠죠. 엄청 넓어도. 네. 그러니까 2가지가 이제 다 충족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참 급여도 있네. 요 3가지를 구분을 하면 돼요. 급여. 네. 보호작업장은 주로 이제 그런 정도의 평수에 한 10명 안쪽에 네. 근로인들을 놓고 그다음에 뭐 4대 보험이나 막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까지 들을 수 없을 만큼 뭐 이렇게 좀 규모가 작고 네. 그런 분들 이제 보호작업장은 말 그대로 보호가 주 업무가 되는 거예요. 보호와 교육. 네. 그러니까 이쪽에는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이니까 교육이 있잖아요. 사실은 보호작업장도 교육이고 그래서 이제 다 교육이나 낮 시간에서의 케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안 줘도 되게 적용 외 사업장으로 신고한 곳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일해도 뭐 대개 한 8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 문제가 없는. 네. 왜냐하면 이제 일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보호하고 훈련하는 게 이제 저기니까 그래서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은 중증 장애인들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네. 이제 보호 작업장에서 한다고 보면 돼. 통상적으로. 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그런 편이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직업훈련 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이나 궁극적인 이 시설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목적이 뭘까요? 지금? 직업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자립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급여를 받는. 네.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 최저임금 수준이겠죠. 네. 이런 시설들은 다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일반 사업장으로 전이시킨다고 그래요. 이제 일반 사업장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돈도 많이 그렇지, 받고 그렇지. 더 강화된 일을 얻게 하는. 저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거. 네. 그것이 기본적으로 목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직업적응 훈련 시설에 막 20년씩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응 훈련 시설의 중증 장애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으로 가고 네. 여기서 계속 또 10년, 20년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또 근로로 넘어가고. 근로사업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호작업장하고 훈련시설은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네. 최저임금 적용 외 사업장들로 신고한 곳이 많고 네. 근로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최저임금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로사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이 뭐 가서 그냥 나 다니고 싶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저기 채용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로사업장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쉽죠? 네. 그래서 근로사업장 형태로 카페를 하는 것도 있고 네. 보호작업장 형태로 카페를 하는 것도 있고 네. 같은 것을 하지만 그 형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보호작업장이면 대개는 이제 4시간 정도 이하로 네. 일을 할 테고 근로사업장이면 8시간 일을 할 테고 네. 최저임금 받고 최저임금 안 받고 뭐 이런 형태들이 대개는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사업장은 뭐냐면 근로사업장 같이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하고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사업장인데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사업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네. 거예요. 표준 사업장들이 2007년부터 하나씩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근로사업장까지는 사실 복지 개념이 더 많고 네. 표준사업장보다는 복지 개념보다는 기업의 개념이 더 많은 거예요. 네. 표준사업장에는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왜 웃었냐면 꼬르륵 소리 네. 굉장히 크게 그래요. 너무 나왔어요. 불편해요. 사회적 기업형 표준사업장. 네. 그 다음에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그냥 다 표준사업장들인데 네. 형태가 좀 다르다. 만들어진 모양이 원래 이제 원천이 다르다 이거죠. 네. 3번부터 이야기하면 컨소시엄형은 3가지 영역들 또는 2가지 영역들이 함께 만들어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네. 되게 간단하죠 이거. 네.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해요. 사회적 경제 기업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네.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만든 표준형 사업장들은 이렇게 불러요. 사회적 기업형. 네. 사회적 그 기업이랑 사회적 협동조합도 한번 헷갈리니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일반 기업 알고 있는 건 SK, 네. 뭐 삼성, 뭐 이런 데는 그냥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을 만든 거예요. 네.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뭘 만들래 나는 기업을 폐 가구를 뭐 리폼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네. 만들어서 선생님이 네. 그러면 그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지. 네. 쉽죠? 네. 일반 개인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따면 되는 거거든. 네.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개인 기업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표준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장애인 고용 근로 뭐 이거 갖고 나눴을 때 네. 의무 고용률 기억나요? 네. 의무 고용률 몇 프로 해야 된다. 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몇 명을 무조건 채용해야 돼요. 몇 프로 정도 했었어요? 4%지 않았었나요? 4%는 아니고 3점 몇 프로였죠. 관공서도 그렇게 뽑아야 되죠. 네. 기업들은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되는 고용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네. 대개는 그 퍼센테이지를 지키냐? 지키는 데가 또 있고 안 지키는 곳은 있고. 네. 자, 그거에 대한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보면 자, 이 뉴스. 네. 장애인 고용 대신 100억 냈다. 네. 사회적 책임이나 벌금을 대체하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통공룡들이 누구냐면 네. 지난해 가장 많은 고용 부담금, 그러니까 고용을 안 하고 네, 벌금 낸다. 벌금 낸다. 네. 그냥 나는 벌금 내고 말래. 네. 하는 데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홈플러스가 1.9%만 장애인을 고용한 거죠. 이제 3. 몇 % 고용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벌금 부담금 형태로 낸 게 33억이래요. 네. 33억을 내면서도
장애인 고용을 안 하는 거야. 네. 2년 연속 최고였대요. 쿠팡도 2% 정도로 해갖고 25억을 냈대요. 네. 25억 내고 이마트가 16억, 예,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7억, 인터파크 2억, 뭐 이베이 코리아 3억 등등 해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의무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이렇게 벌금 낼 것 같으면 이게 벌금은 아니야 정확하게는 부담금이지 그냥. 네. 예. 부담금 낼 거면 그 돈으로 기업을 만들어라.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표준사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네. 상시 근로자 30% 이상이고 뭐 중증 10명 이상이고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어쩐 40% 이상인가 뭐 비율이 있어야 되고 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표준사업장이 되면 네.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 사람들 통근을 위한 자동차 네. 구입하라고 10억을 줘요. 예, 그 다음에 고용장려금도 줘요. 네. 기준인 이상으로 고용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최초의 3년간은 법인세하고 소득세 면제해줘요. 네. 막 몇백억씩 저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거 면제해주는 거야. 그거 면제해줄 테니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만들어서 장애인 고용해. 네. 너무 솔깃한 제안이잖아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장애인 기업들이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을 막 만들었단 말이죠. 네. 이거 인터넷만 찾아봐도 엄청 막 이렇게 무슨 협약식 같은 거 해갖고 막 만든 거 많고 네. 롯데, 삼성, LG 뭐 우리가 계열, 알만한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다 만들었어요. 이 사진에도 보면 판교에서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내 카페. 사내 카페. 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러니까 회사들이 뭘 만드냐면 사내 카페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규모가 좋죠. 꽤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장애인들도 또 카페에서 일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 많고 네. 사내 카페나 아니면 저 식당, 구내 식당. 아니면 구내 매점, 네. 아니면 이제 세탁소,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굉장히 좋은 모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2007년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에 보면 55개였었어. 네. 근데 이제 해가 지날수록 이거 뭐 주식 그래프면은 너무 좋겠다. 네. 예, 그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보면 473개.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많네요. 됐는데 네. 그 몇 배가 오른 거예요. 8배? 55개에서 8배 정도 되는 네. 거예요. 뭐 엄청나잖아요. 네. 이건 되게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네. 이거 계획해서 실행한 사람들은 아마 승진했을 거예요, 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여튼 이렇게 됐고 지금은 473개소에서 더 11,000명이 넘게 네. 일을 하고 있대요. 중증 장애인이 8,000명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건 되게 성공한 모델, 네. 엄청나게 좋은 거 이렇게 홍보했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존에 있던 모델들 네. 직업적응 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이런 것들은 복지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뭘 받냐면 감사도 받고 관리 감독도 받고 네. 우리 보고서 엄청나게 내야 되잖아요. 네. 사업비만 1,000원짜리 한 장을 써도 거기 붙는 서류가 5장, 6장이잖아. 네. 그렇게 하고 또 인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안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필수적인 거고.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찮고 힘들긴 하지만 네. 아주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지는 마지노선 같은 거였던 거죠. 네. 근데 표준사업장은 다 적용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걸로 인정해 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네.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오히려 부담금도 안 내고 이게 더 이득이네? 이런 네.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기사가 이제 고발하는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카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비카페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든 비카페에 9명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 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관리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니저든 그죠. 뭐 팀장이든. 네. 이 팀장이 레시피 교육하는 거 네. 테스트한다고 쪽지 시험을 5일 동안 주 5일 동안 막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잘 좋은 점수를 못 받고 하면 아주 뭐 고압적인 말투나 내가 양반장한테 맨날 하는 것 같이 모욕적인 표현이나 네. 이런 걸 막 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무 직장 시간 이외에도 어디를 가는지 보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 어디 가면 그것도 보고하라는 거예요. 근무 시간 끝났는데. 네. 그랬는데 심지어 그거를 알지도 못했어요.
발달 장애인들이니까 말을 안 하셨나 보다.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했던 거죠 이제. 네. 억압 막 윽박 지르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비슷하기도 한 거고. 네. 너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A 씨의 부모님이 카톡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네. 1년 만에 이걸 알게 됐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인권위 진정을 했거든요. 뭐 딱히 근데 변한 게 없다. 예. 왜 그러냐?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명확하게 있지도 않고, 네. 예.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네. 학대 신고 의무자도 없고 네. 이렇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긴 문제잖아요, 진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네. 기사를 또 찾아봤어요. 네. 예. 더 인디고의 조성민 기자님이 또 이제 자기 블로그에다 이제 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SNS 대화방에서 반말한 거, 네. 그다음 모욕한 거 이런 네. 것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에서 괴롭힘에 해당하고, 네. 그다음에 근무 시간에 핸드폰 쓰지 말라고 막 음. 제한한 것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거에 해당한다. 네.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해줬어요. 네. 근데 나머지 연차 휴가 시간에 근무 외 시간에 아까 심지어 근무 시간 어디 가는지 가냐고. 알려줘 네. 하는 것들은 인권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기각해 버렸어. 그건. 그다음에 고용공단 장애인 고용공단이 같이 만든 회사니까 이게 다. 네. 그거에서는 표준사업장 관리를 그냥 철저하게 해라 권고만 한 걸로 끝났다. 네. 네.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공고가 아니라 더 뭐 평가 기준을 해서 관리 감독을 고용공단 자체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평가 같은 거 해서. 네. 근데 평가를 막 세게 하고 그러면 네. 회사 입장에서 나 그런 거 없애버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니까 자회사 만든 거란 말이죠. 자기네들 네. 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고용공단 혼자서만 할 수는 없고 네. 법령으로 정해놔야 돼요. 법령으로. 네. 자, 신고 의무자라는 게 우리가 그 전에도 배웠잖아요, 이제요. 네. 아까 앞에 말했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 이 등등은 다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 시설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신고 의무자에 표준사업장도 집어넣자 네. 이렇게 법안을 발의만 했다. 8월 2일 날 이게 통과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신고 의무자를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담 공무원, 네.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선생님들이죠. 네. 그다음에 각종 상담소나 보호기관의 장 종사자들은 네.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 사실을 알았는데 신고 안 하면 벌금 300만 원인가? 네. 뭐 이렇게 신고 의무자가 됐으니까 요거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아까 같이 이제 카페에서 같이 일하는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 의무자니까 네.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걸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신고를 할 수는. 네. 일단 네.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사업장 종류는 많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이번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더 많이 생겼으면 좋긴 하겠어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데 네. 이제 많이 체계가 잡혀 있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많이 생기는 만큼 체계가 좀 잡혀 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